환경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좀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연이 파괴되는데 사막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막화 현상은 아까 전에도 제가 케냐 북부랑 동부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넓어져요. 점점점 그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요. 네. 기후 온난화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또 목축을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 사막화 현상이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나무를 자르잖아요. 땔감을 쓰려고 나무를 자르는데 그 나무가 죽음으로써 물이 저장되던 그 공간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사막화가 되는구나. 예, 나무가 없어지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땅이 비어버리잖아요. 식물이 없이. 그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오면 물이 그냥 그 위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물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머금질 못하고 예. 다 증발되거나 흘러나간다. 예, 왜냐면은 이 뿌리들이 땅으로 이렇게 딱 박히면서 그렇죠. 물이 뿌리를 타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표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식물이 없으면 비가 왔을 때 지표면이 진흙처럼 코팅이 돼 버려요. 진흙처럼 코팅이 되면서 밑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싹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거기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한국에도 그런 사막이 있어요. 운동장, 학교 운동장.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거긴 풀이 안 나잖아요. 학교 운동장은. 네. 그렇지. 맨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다니고 거기 조그만 풀 있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다 뜯으라고 하고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 학교 운동장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땅도 계속 사막이 되는 겁니다. 풀이 조금만 나면은 동물들 와서 다 뜯어먹고 그거 있는 거 나무 다 잘라서 땔감하고 하니까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각한 게 이제 화전 불 질러 버려 가지고 이제 거기다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는 정말 또 남아 없어지고. 또 안 좋아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풀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 목축하던 사람들이 점점 몰리잖아요 한 곳으로. 더 집중되니까 예. 더 빨리 없어지죠. 그나마 남아 있는 초장으로 이제 몰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케냐 북부에 가면은 네. 총싸움도 하고 부족들끼리 막 땅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예, 풀뜯을 먹일 곳이 없으니까 그 땔감을 나무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나무 그 자체를 쓰기도 하시고요. 네. 숯으로 가공해가지고 많이 하세요. 그래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니 추운 난방이 아니라 음식할 때도 그 나무 땔감을 써야 되거든. 우리나라처럼 가스보일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도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에다 그 식사도 만들고 난방도 하고 하던 때라서 우리도 민둥산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연탄을 만들기 아마 시작하면서 점점 산에 올라가서 나무할 일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림녹화 그걸 역사를 보면 외국에서 이게 차관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겠다 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탄광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외국에서 와서 왜 우리가 돈을 빌려줬더니 이걸로 탄광 개발을 했냐. 나무 심는다고 하지 않았니? 예, 이 탄광으로 땔감을 못 쓰게 하고 석탄으로 땔감을 쓰게 해야 이 나무를 안 사람들이 벤다. 나무를 베지 않는다. 그거 박정호 교수가 하는 쩔레동화 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본 거야. 그거 저 우리 거예요. 추석 특집 그거 우리 제가 거예요. 너무 그거. 지금 드리는 말씀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네. 유튜브가 이래서 안 좋아. 예.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유튜브에 바다에 공공재가 돼버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적어도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원래부터 알고 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본인이 연구한 듯한 방금 그 표정. 뻔뻔하시네 생각보다. 아, 그게 지식인의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아프리카는 해야 돼요? 거기 뭐 탄광이 좀 있나? 탄광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사실 거기는 막 그렇게까지 땔감을 소비를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금지만 해놨습니다. 숯을 쓰면 안 된다. 말로만. 예, 숯을 쓰지 마라. 숯은 불법이다라고만 네. 해놨지만 숯 말고 다른 어떤 값싼 재료가 사실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가스나 석유를 쓰기는 하는데 네. 수입하는 것이고 여전히 비싸고 그래서 빈곤층 빈민촌에 가면요 의외로 전기로 쓰는 데가 많아요. 전기요? 예, 전기가 더 싸요? 예, 전기도 사실 싼 거는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기름 쓰는 것보다 전기 그 코일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 물을 끓이고 그걸로 이제 샤워할 때도 사용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를 뭔가로 만든다는 뜻인데 수력 발전 같은 걸로 하나? 지열 발전 같은 것도 해요. 거기 지열 발전. 케냐는 발전이 그 이제 화력이나 수력이나 또 지열 발전, 풍력도 많이 있습니다. 케냐는.
근데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제가 송태 작가님하고 이 방송을 한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가지고 네. 쭉 하다 보니까 영화가 있더라고. 내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어디더라? 소말리아인가 어딘데? 하여튼 그 아이가 폭력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말라위 이야기예요. 네, 말라이구나. 말라위. 말라이의 그 똑같은 거예요. 사막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기근이 오니까 네. 똘똘한 이제 가난한 집 아이야 중학생인데 네. 얘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양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다트머스 대학을 간다고 그런 이제 리얼 스토리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어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정확하게 사막화와 그 폐해 그죠? 그러나 결론은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그 친구가 윌리엄 칸칸바라는 친구인데 네. 말라위에서 이제 되게 유명했어요. 그냥 학교 도서관에 있는 과학책 보고 한번 해본 건데 이 아이가 너무 영특하게 그런 걸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좋게 보고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도 해주고 하면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일 거예요 아마 제목이. 예. 아 근데 케냐도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뭐 관광 수입을 좀 보호하고 하려면 이런 산림 같은 것도 좀 보호하고 막 총수사업까지 할 정도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케냐 자체적으로 이 자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숯을 사용하지 마라 일단 법으로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예전에 있던 숲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에 가보면 나무가 정말 엄청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나무, 큰 나무들이 쫙 숲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새로 나무를 심자. 네. 그린벨트 운동 그게 이제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자분을 통해서 시작됐거든요. 네. 왕가리, 왕가리 마타이. 마타이. 예. 또 뭐 하시려고 왕가리 그러죠? 마타이. 아니. 여성분이 나오길래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한국에는 이제 소개가 많이 여러 번 됐어요. 왜냐면 이분이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왕가리 마타이 그러는데 현지에서는 왕가리 마타이. 맞다. 예, 마타이 이렇게 발음해야 또 알아듣습니다. 마타이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그러는데 이분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이분이 그린벨트 운동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 운동이요? 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먼저 했는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60년대 때 했지. 70년대 초였어요. 그린벨트를요? 아니 산림녹화 산림녹화는 우리가 먼저 했죠. 그럼 그것도 우리가 먼저 하고 그린벨트도 강남 개발하면서 네. 그때 같이 만들었거든요. 1977년에 이분이 그린벨트 무브먼트라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한 여자들에게 나무 심는 법을 알려줘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아, 나무를 심어서 그린한 벨트를 만들었다. 예,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심는 걸 여자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여자들이 일거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일자리가 없고 돈을 못 버니까 맨날 집에서 남편한테 이제 무시받고 네. 또 좀 인권도 낮고 그랬었는데 여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나무 심는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반대가 있었죠. 네. 왜냐면은 거기가 사유지고 아니 사유지에 있는 나무 잘라서 파는 게 뭐가 문제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굉장히 반대도 있었고 이분이 테러도 많이 당하고 또 반대파 이분들 통해서 막 뭐 감옥도 가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걸 추진했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분을 좀 이렇게 탄압을 하려고 할 때 외국에서 언론이 많이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로비에 가면은 프로페서 왕가리 마타이 교수의 길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분 이름을 딴 길도 있고 케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셔서 그 효과가 그래도 지금 70년대부터 하셨으면 지금 꽤 나오긴 나왔겠네요. 예, 지금 한 3천만 그루, 그분이 살아계실 때 3천만 그루, 4천만 그루 정도 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이런 활동을 비슷하게 하는 게 나타나고 네, 네. 또 이 나무가 있음으로써 숲이 생겨나고 네. 그럼 또 이제 물이 모아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물이 있어야만이 샘이 생기잖아요. 샘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멀리까지 물을 뜨러 가지 않아도 된다. 근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샘도 없어지니까 더 멀리까지 물을 찾으러 가야 되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나무를 베는 곳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 어찌 보면 환경 운동이지만 또 인권 운동이고 뭐 여성 운동이고 생활 뭐 이렇게 운동이고. 많이 예. 겹쳐져 있군요. 아까 전에도 이제 풀 뜯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무를 계속 심어주고 그걸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역할이다. 네. 그렇지. 예, 그런 걸 이제 인정받아서 이분이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